이광수 대표님 박수로 모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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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예 오늘 따로 뗐습니다. 네, 부동산 정상화.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부담 가져야 됩니다. 이거는 네. 이건 네, 정말 중요한 알겠습니다. 우리 시대 최대 과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오늘은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화두를 던진 기업들이 부동산을 갖고 있다. 비생산적 분야에. 그래서 비업무용으로 그렇죠. 토지를 보유하고 그렇죠. 있는 거. 사실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도 우리나라 산업이나 기업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개혁이거든요. 네. 근데 방금 전 시간에도 뭐 AI 시대 뭐 다른 뭐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 한국의 기업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아직 부동산을 투자하고 있다. 이거 한심한 거죠. 이게 지금 뭐 어떻게 하자는 이건 미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는 이런 어떤 생산적 금융으로의 큰 방향 전환을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 기업들의 비업무용 부동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변화가 필요한 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야, 그러면은 뭐 말 나온 김에 네. 그 대통령의 발언을 잠깐 좀 듣고 오겠습니다. 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부동산 투기를 이제 앞으로는 할 수가 없게 부동산을 투기적으로 운영해가지고 거기서 이익을 보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놔야 이게 대한민국의 산업 경제 체제가 제대로 굴러갈 거라고 확신하거든요. 이제 반드시 그렇게 할 텐데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 과거에 한번 대대적인 규제를 한 일이 있잖아요. 요거 별도 항목을 한번 정책실에서 검토해가지고요. 기업들이 그 쓸데없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뭘로 그리 대규모로 가지고 있습니까? 거기는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자. 어차피 지금 주택 문제 다음 단계로 농지,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일반 부동산으로까지 이제 확장해 나갈 건데, 그건 미리 한번 오늘 얘기 나온 김에 점검을 해보시죠. 네, 기업이 기술로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데 이 부동산 투기로 이익 창출을 하면 그렇죠. 미래가 없고 현재 우리 사회도 좀 먹고. 네. 그리고 그 돈의 출처가 뭐냐면 기업들이 열심히 영업해서 번 돈으로 부동산을 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돈이 아니라 그러니까 번 돈으로 부동산을 또 사고 계속 악순환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현황 파악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3번을 한번 봐주시면 우리나라 상장사 3,959곳 중에서 이게 소개 아니고 곳인데요. 1,296곳이 투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3%가 넘는 상황이고요. 근데 저거를 저렇게 딱 구별할 수가 있어요. 투자 용도로 부동산 보유한 걸 33%라고 어떻게 저렇게 또 단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부동산을 구별해서 예를 들어서 재무제표에 올려야 돼요. 내가 사용하는 거는 직접 쓰는 거는 투자 부동산으로 안 돼요. 그래서 쓰지 않는 걸 투자 부동산이라는 계정을 사용해서 금액을 표시합니다. 근데 미래에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앞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투자 부동산이죠. 그걸 어떻게 확인해요? 근데 투자용으로 샀는데 창고 같은 거 하나 갖다 놓고 이거는 우리 기업용으로 사용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죠. 많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검토가 안 되니까 철저하게 그치. 구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투자 부동산인 거를 그러니까 반대로 내가 사용하고 있는 걸 투자 부동산으로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거 없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거든. 그렇지. 근데 반면에 투자 부동산인데 몰래 내가 사용하는 것처럼 쓰는 경우는 업무용으로 쓰는 거 이런 많지. 경우까지 포함하면 엄청 많겠죠. 아. 그래서 또 하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심지어요. 법인 1,600곳이 아파트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와. 아파트. 와. 그래서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1,600곳이 되는데요. 와. 보유주택이 무려 2,630채예요. 그 공시가격 합은 뭐냐면 5.4조 원이 넘습니다. 와. 예를 들어서 그래서 주택 한 채당 평균으로 20억 원이 넘어요. 와. 그런 아파트들을 법인들이 갖고 있어요. 법인들이 심지어 100억 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를 갖고 있는 법인들도 부지기수입니다. 그거는 혹시 또 장부상으로는 뭐 직원 복지를 위해서 갖고 있다. 그렇게 했겠죠.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야, 직원복지 되게 비싼 데다 해놓네. 그 직원복지를 100억 원 아파트에 하는 직원복지 너무 그렇게 해놓는구나 또. 그렇죠. 네, 그래서 세금 적게 내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3페이지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산업이라고. 저 회사는 전체 자산이 2,696억 원이에요. 네. 지난해 말 기준. 네. 그중에서 무려 76% 2,00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 부동산으로 갖고 있어요.
아, 요거는 실제 기업이고 실제 상장 기업이에요? 네. 와. 그러니까 자산은 2천억이 넘는 엄청난 자산을 갖고 있는데 돈 벌어서 족족 부동산만 산 거예요. 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자산이 많은 회사인데 시가총액이 400억 원밖에 되지 않아요. 아, 이런 회사는 왜 상장을 했어, 그러면? 맞아요. 그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이런 상장사들이 주식시장에 있으니까 한국의 주식시장이 저평가된 거예요. 그렇지. 그 돈 벌어서 다 투자 부동산 사고 있는데 누가 그 평가를 해주겠습니까? 주식을. 와, 진짜 부끄럽다, 이거는. 예, 그렇죠. 이런 전반적인 게 바로 부동산 공화국을 사실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뿐만 아니라 뭐 투자하고 투기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도 부동산 투자하고 투기했다 이런 거죠. 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저희가 조금 이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좀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4번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기업들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게 무슨 문제냐?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들이 번 돈으로 비생산적인 부분에 투자하다 보니까 생산적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안 하고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미래가 없는 거예요. 네. 맞아. 그냥 손쉬울게 부동산 하면 돈 벌겠지. 돈 버니까 이렇게 실제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그런 기업 가치들이 계속 하락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안 오르는 거죠. 쉽게 네. 말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되게 또 심각한 겁니다. 뭐냐면 자기 돈으로만 부동산을 사겠어요? 은행에서 다 대출해줘요. 또 대출받아. 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금융이 이런 또 비생산적인 분야에 대출을 하다 보니까 산업 자본이 없어져. 정작 중요한 곳으로 돈이 흘러가지 못하고 있는 와. 거예요. 그러다 이런 데는 어차피 부동산은 오를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쉽게 빌려줬겠네. 또 하나 에이구. 담보가 확실하다고 담보 확실하잖아. 생각하니까. 부동산이니까. 그러니까 너무 쉽게 그냥 뚝딱뚝딱 해서 대출해줘. 아유, 부끄럽다, 진짜. 이게 대한민국 좀 먹는 거야, 이 전체가 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내가 좋은 기술 만들고 AI 같은 거 해서 나 기업을 만들고 싶어요. 스타트업 하고 싶어요 해서 은행에서 돈 빌리러 가면 못 빌려. 안 돼요. 어. 담보를 뭐 있어요. 하고 있어요. 아.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산업의 생태계를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또 한 번 더 볼게요. 4번은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불평등이 심화되는 겁니다. 누군가는 담보를 통해서 대출을 일으켜서 또 돈을 벌고 부동산으로 돈을 벌다 보니까 격차가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러네. 이런 사회적인 문제도 사실 여기에 있던 거죠. 아, 이걸 이제 바꿔보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업의 생태계뿐만 아니라 네. 금융에 생산적 금융에 전환할 때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네. 네. 근데 이건 뭐 꼼수로 다 피해갈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대통령이 지시하더라도, 우리 이거 업무용인데요? 뭐 이렇게 맞아요. 하지. 그래서 맞아요. 최소한 이거를 꽉꽉 다 막아놔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기업에는 최소한 주택 보유는 이거는 업무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방향이죠. 어. 예를 들어서 기숙사를 짓는 건 뭐라고 안 해요. 기숙사를 지우는 근데 거. 막 강남에 아파트를 갖고 있어. 그거 안 돼. 이런 데 되게 많거든요. 이건 안 돼. 안 돼. 안 돼. 원천적으로 안 되게 예. 해야 돼. 그래서 용도를 직접 물어가면은 예를 들어서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조사하고 이런 게. 네네.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렇게. 원천적으로. 그렇죠. 그렇지. 일반적으로 그건 통용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도입해서 규제를 하고 세금을 물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있고 네. 정부도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이런 어떤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투자 투기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국 사회에서 제가 꼭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요. 네. 그건 뭐냐면 연예인 법인을 만들어서 이런 부동산 투자를 엄청나게 해왔단 말이에요. 연예인도. 그런 네. 기사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중요해요. 사람들은 그런 기사를 보면서 어떤 연예인이 뭐 부동산 투자해서 5년 만에 수백억 벌었대요. 네네. 이런 거 보면서 어떤 기분일까요? 박탈감이 커지잖아요. 그럼. 부럽죠. 그렇죠. 응. 그런데 잘 그 속내를 살펴보면 그 연예인들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건물 사고 이랬으면 저희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 대출을 이용합니다. 대출 이용해서. 예. 5번을 한번 볼게요. 뭐야 이거는. 네. 이거 보세요. 최근만 그냥 조사된 연예인들이 부동산을 사서 얼마나 대출을 받았는지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아니 매입 가격이 82억인데 대출액이 69억이에요. 그러면은 대출 비율이 84%. 맞습니다. 놀랍죠. 왜 이렇게 많이 해줘 대출을? 아니 다 막 70%다 넘네. 65%. 그러니까 이거 은행과
연예인들이 법인을 만든 이 법인과 합작품인데 쉽게 말해서 은행도 연예인들이 수입이 좋잖아요. 네. 자산은 많지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대출은 엄청나게 해줘요. 이자는 갚을 수 있으니까. 그 법인한테. 그리고 법인은 뭐냐면 기업이라고 생각하니까 대출 비율을 높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출을 많이 받아서 쉽게 말해서 건물을 사요. 그래서 나중에 그 건물 가격이 오르면 바로 팔아요. 그래서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이걸 계속 반복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네. 그러니까 아까도 똑같은 문제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요 무주택자가 내가 내 집 마련해야지 해서 은행에서 돈 빌리러 가잖아요. 그러면 6억 원 이상 대출 안 해줍니다. 네. 수도권에서. 그런데 연예인이 가서 우리 법인에서 건물 살 테니까 대출 좀 해세요 하면은 70% 이상을 대출해 준다는 거예요. 엄청난 레버리지 효과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연예인이 샀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건물 가격이 오르겠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또 자기가 쓴다고 그래서 기존에 뭐 거기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이사 가야 되고 그 건물 리모델링하고 세를 지어서 그래서 네. 5년 만에 그냥 팔아버려. 근데 법인이 사고 팔았기 때문에 또 법인세 특혜가 있고 거기에서 관련된 비용들 다 비용으로 산정해주고 그러니까 돈을 엄청나게 버는 거예요. 안 하면 바보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렇게 하네. 안 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볼 때. 거의야. 그러니까 여기 이름 있는 사람들 뭐 비난하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에요. 여건 되면 다 한다는 거야. 그 여건을 이렇게 하게끔 우리나라 이 제도를 고치자는 거야. 그래. 그 사람을 핵심이에요. 비난하지 말고.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안 한 사람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맞아. 왜 안 해요? 그럼 대출 다 해주죠. 그죠? 이자만 갚으면 되고 나중에 건물 가격 오르면 다 크게 돈 벌 수 있으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부동산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개인을 비난하는 게 아니다. 비난할 게 아니야. 그런 부동산 투자와 투기를 방조한 정책, 그렇지. 오히려 부추긴 그렇지. 제도를 우리가 바꿔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런 신문 기사에 노출돼 있습니다. 6번을 한번 보실래요? 최근에 누가 100억 살 빌딩 사서 5년 만에 대박을 냈습니다. 11년 만에 130억 벌었습니다. 심지어 어린이 유튜버는 최근에 6년 만에 뭐 70억 뛰었다. 네. 이런 뉴스를 보면서 네네. 우리 아이들과 그리고 우리 서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나의 꿈은 건물주다. 그런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건물주가 다 꿈이래. 이런 것만 계속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 건물주를 꿈처럼 만든 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거기에 전 핵심은 제도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이 있다. 금융이 핵심이야. 맞아요. 그래서 생산적 금융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숨쉽게 돈 버는 거예요. 이자 벌어서. 그렇지. 그래서 지금 은행들이 수조 원의 돈을 벌고 있거든요. 은행이라는 것은 우리 국가에서 특혜받는 기업입니다. 맞아요. 근데 공공의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아. 맞아요. 공익적인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습니다. 특혜로 맞습니다. 이 사업을 하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은행들은요, 이제 완전히 좀 탈바꿈 돼 있는데, 인베스트먼트 뱅크라고 바꿔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산업에다가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그렇지. 이런 방식. 근데 대한민국 은행은 아직도 부동산에 대해서 그냥 대출해주고, 그냥 앉아서 돈 벌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바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라든지 방법이 없어져야 돼야죠. 그래서 7번을 보면, 요것만 네. 이제 정리해서 보면, 이렇게 연예인 부동산 투자의 특징은 뭐냐면 개인 명의가 아닌 법인을 활용해요. 그래야 대출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네. 그래서 법인이 사면 어떻게 됩니까? 대출 이자, 건물 관리 비용들이 다 비용으로 산정이 돼요. 아, 그럼 또 세금 안 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세금을 많이 내야 되거든. 그런데 법인으로 사다 보니까 법인세가 적용받아. 아, 그러니까 이게 공정하냐는 거예요. 이건 불공정이야. 그렇죠. 이런 문제를 먼저,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바로 바꿔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업무용 부동산이라고 판단하고 이렇게 과도한 대출을 하지 못하게 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방 바꿀 수 있거든. 네네. 이런 것들을 먼저 바꿔보자는 얘기죠. 아니, 이거 법인 명의로 사면 법인이라는 것은 사업의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업과 관련성 없는 것을 사는데 이걸 왜 특혜를 줘? 대출해 줄 때 아니, 그러니까 어떤 특혜요? 법인으로 왜 해주냐고? 대출해 줄 때도 그렇고
법인세도 그렇고. 그래서 건물을 살 때 우회층 뭐 4층이나 5층은 사무실로 쓰는 거예요. 아, 자기 사무실로 쓰는 거야. 그쵸. 아. 그렇게 하는 거죠. 아, 그렇게.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자기가 쓴다고 해서 아까처럼 가게들을 내쫓고 아. 다시 리모델링하고 그다음에 또 거기를 파는 거죠. 그리고 5년 만에 팔고 막 이렇게 나가 버립니다. 아. 이런 것들이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다. 비단 그러니까 연예인 개개인의 문제를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시 그렇습니다. 강조드리지만. 아, 자꾸만 그 나보고 아까 그 띄워준 거 있잖아요. 그 자료 네. 5번 자료. 네네. 여기 뭐 연예인 이름이 있잖아. 어. 최욱이가 이것도 같은 연예인이라고 이 연예인 비판 안 한다고 하는데 같은 연예인 아니야. 왜요? 왜? 이 사람들은 슈퍼스타고. 그렇지. 동료 의식도 없고 동료 의식도 없어. 아니 최욱 앵커가 연예인이에요? 언론인이지. 나는 그냥 네. 이 시대의 영웅이야. 아씨.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분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한 사람들이야. 네,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탈세를 했다 그러면 비판 대상이지만 그렇죠. 그건 아니잖아.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비난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네, 나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제도라든지 은행의 그런 형태가 있었다.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이번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8번을 보시면 네.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 법인세라든지 보유세를 강화하고 그다음에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대출 규제가 필요하다. 그렇죠. 이런 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 그러면 이제 금방 변화가 일어나요. 그렇지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공론화해서 만들자는 거죠. 그래서 아까처럼 이제 금융기관의 개혁도 크게 필요한 거예요. 그 중에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저희가 대출을 받지 않습니까? 개인들이 대출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용도가 낮아지거나 소득이 낮아지면요. 이자 자동적으로 올라가요. 아. 금리가 올라가면 그잖아요. 어. 그런데 내가 소득이 올라가고 신용이 좋아지잖아요. 그럼 내가 꼭 금리 인하를 요구해야 돼요. 아 자동으로 반영이 안 되고. 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금리가 올라갈 때는 알아서 지네들이 올라서 이자 다 받아가. 근데 내가 신용도가 좋아졌어. 그리고 이제는 월급도 많이 받게 됐어. 그러면 자동으로 떨어뜨려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거는 본인이 꼭 요구를 해야 돼요. 하여튼 이놈들이 이게 진짜 나쁜 놈들이야.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한국의 은행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이라든지 소득 자료를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앉아서 대출 받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신용도를 따로 고민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비용이 크게 안 들어요. 네. 이해하셨죠? 전 세계에 이런 나라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소득이 올라갔을 때 자동적으로 금리도 인하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꼭 요구를 해야 돼요. 요구하게. 이거 바꾸자. 바꿔. 자동적으로 인하해 주자. 이거예요. 왜 금리는 인상 이런 것들을 바꿀 게 너무 많아요. 우리는 금융개혁이 진짜 필요합니다. 금융개혁이 중요하네. 네. 아이고 이 얘기를 왜 이제 했대? 금융개혁이 이 부동산 정책하고 연동돼 있네. 맞아요. 오. 왜냐하면 부동산을 사고 이렇게 상업용 부동산에서 돈을 많이 벌려면 부동산 투자의 비법이에요. 뭐냐면 대출을 많이 받을수록 수익성은 올라가니까. 내 돈으로 다 사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금융만 사실 제대로 흐름을 만들면 부동산 개혁은 의외로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계속 금융 개혁을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금융개혁으로 같이 가야 네. 돼. 그래서 큰 두 축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이거 볼게요. 1번. 금융개혁 간다. 1번. 아. 1번. 이게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네, 일요일에. 생산적 금융 강화는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에 돈 벌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의욕을 잃습니다. 세제, 금융,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네. 같은 축으로 간다고요. 세제와 금융은 같이 간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강조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링크한 이것도 한번 볼게요. 1주택자 전세대출 14조 원 만기 연장 제한 타겟.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뭐예요? 자, 제가 전세를 살아요. 그런데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대출을 받아서 전세 낀 아파트를 사요. 이해하셨어요? 잠깐만 다시 해봐. 자, 최우 앵커가. 체육이야. 자, 지금 전세 살고 있잖아요. 최근에 올려줬죠. 나 전세 살고 있어. 올려줬어. 올려줬어. 그런데 그 전세 보증금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요. 전세 보증금을 대출 받아서 줄 수 있다. 네. 그렇지.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10억의 전세 보증금이 있어. 10억짜리야. 그러면 5억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5억 대출 받아. 근데 받아서 전세 보증금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 5억을 5억을 다른 집을 전세 낀 아파트를 투자로 살 수 있다고요. 이해하셨죠? 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1주택자 전세 대출. 1주택자인데 비거주한 사람들이 전세 대출을 받아서 그 집을 투자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만기 연장 안 해주겠다. 아, 이건 안 돼야지, 당연히.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지. 이런 것들이 투자 비법으로 온 동네가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다 전세 대출 받아서 집 사고 투자로 살지도 않은 집을 사왔단 말이에요. 이걸 해줬었어? 네. 아이고. 그러니까 사실 얼마나 은행들이나 얼마나 쉽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그동안 사왔습니까? 투자로. 살지도 않은 집을. 이거를 허용을 해줬었어.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레버리지가 극대화되는 거예요. 그러네. 부동산 시장에. 그래서 돈만 조금만 들어와도 이게 계속 굴러가면서 시장에 부동산 시장을 올린 이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허용해 줄 때 전세 대출이라는 이름으로 허용을 해줬어요? 그렇죠. 왜? 말이 안 되는데? 전세 대출이니까. 근데 구별이 안 되잖아. 그걸 전세금으로 그렇지. 썼는지. 그 구별이 안 되나? 네. 그 입증을 하라고 하면 안 됐나? 할 수도 있는데 구별이 안 된다고. 예를 들어서 구별이 제가 안 돼. 10억이 있어. 근데 전세금으로만 5억 쓰고 5억 대출 받았어. 근데 나머지 내 돈으로 5억 저기다 집 사는데 쓰는 거예요. 구별이 안 되는구나.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투자 비법이 된 거야. 이렇게 하면 집 살 수 비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투자로 할 수 있습니다. 투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아. 이러면서 금융은 엄청나게 돈을 벌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이제는 못하게 하겠다는 못하게 겁니다. 하겠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너무 당연한 거다. 너무 집은 거주하는 사람들한테만 대출해 주겠다. 그렇지. 이거예요. 네. 네. 투자로 투기로 갖고 있어서 대출 받아서 특히 이거잖아요. 남의 돈으로 투기하지 말라. 예? 하고 싶으면 자기 돈으로 하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대신 세금 정당하게 내면서. 정당하게 네. 내고. 예. 그래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금씩 바뀌는 것 같지만 어쩌면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 금융이라는 게 진짜 높은 벽이에요. 금융이 제일 어려워요. 진짜로요. 그래. 왜냐하면 돈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이게 높은 벽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네. 금융은 규제로 만들어진 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노비를 한단 말이야. 금융제도만 조금 바뀌어도 내가 돈이 확확 달라지거든. 네. 그래서 그 일종의 카르텔이나 이 로비 구조가 너무나 복잡해요. 그래요. 두 번째는 아주 손쉽게 돈을 벌잖아요. 네. 돈으로 돈을 버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생기겠습니까? 그잖아요. 네. 이거를 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게 어렵구나.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뭔가 변화를 일으키는 게 사실은 그동안 굉장히 힘든 거예요. 아까도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잘 안 돼. 어떻게 금리나는 내가 은행 가서 직접 요구하고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습니까? 은행 가면 왠지 쫄리지 않아요? 쫄리죠. 아니 우리 고객이에요. 내 돈으로 니들 장사하면서 왜 나한테 자꾸 근데 이상하게 기가 죽어 은행 가면 맞아. 번호표 뽑고 한참 동안 기다려서 막 이렇게 불만이 쌓여도 꾹꾹하게 기다려야 돼. 그 눈치 보고 가서 이상하게 기 죽어서 가면 거기서 이렇게 하면서 대출 안 돼요. 맞아. 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러고 있어. 네. 대출 봐서 우리가 이자 꼬박꼬박 내면서 돈 벌면서 우리 돈으로 빌려주면서 와, 그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은행 아무튼 금융 개혁이 어렵네.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돈이 되는 산업이어서 그걸 넘기가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심지어 금융 개혁이 개혁 테이블 위에 올라오는 것도 많이 못 봤어. 맞아요. 매불쇼도 오늘 처음 다루는 것 그렇죠. 같은데. 금융 제가 예시를 말씀드리면 국정기획위원회에 제가 자문위원이 있었는데 이거 인수위였지 않습니까? 네. 그때 제가 경제 1분과에 있었는데 네. 그래서 금융개혁을 논의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사실.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라든지 투자로 갖고 있는 사람들 대출 나간 거 회수해야 된다. 그걸 왜 연장해주고 있냐. 그렇지. 그걸 지금 조금씩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금리나 요구를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알아서 해달라. 그것들이 다 충격을 받고요. 그런 나라가 없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적은 없대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대요. 다 이렇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근데 그 라운드 테이블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를 들어서 은행 관계자들, 증권 관계자들, 그리고 그거를 용역하는 교수들. 그러니까 무슨 변화가 일어나요. 네.
그 교수들한테 용역을 맡기는구나. 돈 주고 연구비 엄청나게 줄 거 연구비를. 아니에요. 그렇지. 제가 모든 사람들을 비난하고 싶은 건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근데 굉장히 높은 벽이 있다. 그런데 그거를 조금씩 깨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전 대통령만이 할 수 있다. 아. 예. 아니 그 아는 사람이나 금리나 요구권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지. 다 몰라. 그러니까 요구도 못 해. 맞아요. 그래서 오를 때만 엄청 오르고 어. 내리는 거는 또 뭐지? 어떻게 내리는 거지? 그래서 몰라. 그냥 내고 있는 그래, 거예요. 계속. 모른다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 근데 일반인이. 우리가 매일 은행 열린 시간에 계속 일해야 되고 노동해야 되고 은행 맞아. 갈 시간이 있습니까? 없어요. 진짜 없어. 나는 맞잖아요. 은행을 아니, 못 가. 이분은 네. 간 적이 없을 거야. 아니, 아마. 내가 말 잘했네. 응. 제가 그 인터넷 뱅킹이 이체 한도가 이게 걸려 있었나 봐요. 네. 근데 이번에 제가 전세 네. 돈을 보내야 되는데 이게 한도가 걸려갖고 못 보내. 은행을 가야 되는 거야. 그거 어떻게 나 했어요? 은행 못 가잖아. 어. 그래가지고 진짜 집주인한테 두들겨 맞을 뻔했어. 그래서 이게 분할로 내는 걸로 해갖고. 아이고 그래서 한 며칠 아유, 걸려서 거봐요. 내겠네. 은행이 진짜 높은 벽이에요. 너 나가지고. 죽인다고 그러더라고 나. 어. 너. 근데 난 진짜 은행을 갈 시간이 없는 거야. 맞아요. 그동안 한국의 은행들은 너무너무 돈을 쉽게 벌어왔어요. 근데 저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이름은 다 국민, 우리 이런 거 써. 국민우리. 어? 야, 남의 은행으로 바꿔 이름부터. 욕심은행. 니네 은행으로 바꿔. 그래. 그리고 이름은 다 그렇게 써. 맞네. 우리를 위한 건 하나도 없으면서. 맞네. 일단 이름부터 바꾸게 해야 되겠으면 네. 하겠구만. 맞아요. 그런 용어들 다 써, 지네들이. 뭘 해준 것도 없으면서. 네. 야. 이 금융개혁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도 안 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하네. 진짜 큰 변화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네요. 이 금융이 생산적 금융으로 가고 그리고 은행들도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그렇지. 근데 우리가 그동안 은행에 대해서 조금 이해해 준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은행이 고용을 많이 했거든. 고용은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요즘엔 또 그렇지도 않잖아요. 맞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요즘 요즘은 지점 없애고 통폐합하고 다 인터넷으로 바꾸고 이래서 오히려 구조조정을 제일 많이 하는 산업이에요. 돈은 많이 벌고. 네. 돈 나빠요. 진짜.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그래서 은행원들 많이 채용하고 지점 가면 왜 그래서 조금- 다 앉아 있고 그래서 그래 우리 아들 딸들이 이해해줬구나. 그래 여기 일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구조조정하고 명태를 가장 많이 해요. 그래. 네. 이젠 그런 의미도 없어졌어. 네. 사회적 기여를 아예 안 하네. 하는 부분 있겠죠. 있긴 해. 크진 않다. 근데 그동안 사실은 개혁할 게 너무 많다. 예. 사회적 기여는 거의 안 하네. 아이고. 예. 이게 특혜 기업이거든. 국가 특혜 기업. 맞아요. 라이센스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네, 이걸 주고 예. 인허가를 주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더 웃긴 게 이런 카르텔을 없애기 위해서 인터넷 뱅킹을 허용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인터넷 인터넷 은행. 은행들. 네네. 근데 인터넷 은행들도 다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뭐해? 부동산 다 대출해 주고 있어요. 맞아. 인터넷 은행도 결국 부동산 대출해줘. 혁신 은행들을 만들어서 변화시키라고 했더니 또 앉아서 또 부동산 대출해 주고 있어. 그러고 있어 또. 이게 대한민국이 이거 안 어떻게 된다, 안 되겠습니까? 돼. 이게. 돌고 오더라 또 부동산. 그러니까 이 미래로 나아가지를 못한다. 예. 저는 근데 오늘 우리 채용님 전세 사는 거 오늘 알았네? 예? 왜요? 잘 몰랐다가 아니 네. 사실 능력 되잖아요. 집 살 능력 되는데 왜 전세 저는 사는 이 정부 기조로 갑니다. 와, 네. 왜냐? 만약에 내가 집을 샀어. 응. 그럼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거 집 안 떨어지면 맞아, 좋겠다. 맞아. 이럴 수 그런 있잖아. 생각 가지죠. 그러니까 내가 맞아요. 위대한 사람이면 그런 생각 안 하겠지만 내가 좀 맞아요. 덜 그런 사람이거든. 그래서 기조로 가는 겁니다. 네. 맞아요. 그래요. 그래서 네. 이재명 대통령이 무주택자가 된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거는 난 좀 가혹하다고 봤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부동산뿐만 할 게 아니라 금융 많네. 얘기도 해야 돼. 아니 근데 너무 많다 할 게. 할게 증권사 또 할 얘기 엄청 많아요. 증권사 또 많아? 엄청 많아요. 할 게. 증권사 기다려.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이 얘기를 못 해요. 못해 또? 그게 또 돈줄이거든. 예?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생활해도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세미나 불러주는 게 가장 큰 돈이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 하는 순간 뚝 끊겨. 끊겨 이제 안 불러. 어. 아이고. 아이고 어떡해. 이미 끊겼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거기하고 연결이 돼야 뭐 돈도 좀 벌고 용역도 받고 이럴 거 아니에요. 아, 맞아. 근데 제가 일어나는 그 순간 이제 돈줄을 확 끊긴 거죠. 아, 그래요? 그래서 전문가들 때 이 얘기를 못 해. 못해. 예. 이게 문제라니까. 그래서 내가 방송을 하면 할수록 내가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면 될수록 정말 뼈저리게 느낍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치 관련 방송합니다. 네.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랑 친해지고 저 사람이랑 친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진짜 해야 될 얘기를 못 할 때가 많다고. 맞아요. 금융 전문가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야. 금융 전문가가 되면 될수록 금융기관에서 용역도 주고 맞아요. 그들과 연결되는 것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좋은 말, 올곧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귀한 거야. 맞아요. 내 이거 많이 느낀다. 내 그래서 최소한 나는 그러지 말자고 내 단속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랑도 연락 안 하고. 네. 이거를 좀 알아줘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걸 안 알아주니까 나는 솔직히 속상합니다, 진짜. 그래. 맞아, 그거는. 나같이 이렇게 하는 사람 나 못 봤다, 솔직히. 다 연락하고 지내. 다. 그래서 그들 비판 못 해. 아, 진짜 아이고. 그래. 맞아요. 아이고. 나는 주변에서 다 쓰레기라고 해요. 아이고, 그랬죠. 아유, 아이고. 저는 안 그래요. 아, 근데 그 말씀하셔서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와서 부동산 막 이렇게 그래프 보여주고 저 혼자 열심히 떠들다 갔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제 아내가 봤나 봐요. 그러면 저한테 당신이 너무 슬퍼 보인대. 어머. 왜 혼자 그러고 있니? 뭐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러고 있냐요, 저보고. 맞아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저는 괜찮아. 근데 내가 뭐 왜 이러고 있지?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비슷한 마음일 것 같아. 네? 제가 뭐 연예인들하고 척칠리 뭐가 있습니까? 아니 그분들은 뭐라고 하는데 뭐라고 한 건 아니야. 아니니까. 근데 이거는. 제가 왜 이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지?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가끔씩 올려주는 거 그래. 제가 이번 주에도 부산에 내려갔었거든. 네. 부산에서 무료 강연 하러 갔는데 부산에 어떤 분이 저한테 쪽지를 주세요. 그러면서 저 부동산 가격 올랐을 때 상대적 박탈감, 벼락거지라는 말 들으면서 너무 슬프고 진짜 너무 우울하고 우울증도 걸렸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광수 대표님 말 들으면서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이 있어서 위안을 받았다. 이거 뭉클하다. 이게 이광수 대표에서 그래. 나 누굴 위해서 일하지? 그래 그런 거 없이 그냥 저 할 일 제가 해야 할 일 해야겠다. 그 생각 말고. 박수 한번 가자. 진짜. 진짜. 귀하다. 진짜. 예. 예. 어쨌든 우리가 바꿀 게 너무 많다. 바꿀 네. 거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얘기를 들어주는 곳은 또 매불쇼밖에 없다.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나마도 칭찬이 또 자양분이 됩니다. 맞아요. 네, 여러분 좀 칭찬 많이 해주시고. 네. 네.